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52분입니다. 5시 52분이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사실 이게 27일자 팟캐스트입니다, 이게. 근데 어제 제가 이걸 밤늦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깜빡 졸았죠. 졸아가지고.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제가 어저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총 1, 2, 3, 4 이제 총 4가지고요. 이제 1번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 퇴임. 어저께였죠. 이제 6월 27일 금요일 날 이제 퇴임식이 열렸고요. 퇴임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임식이었죠. 이임식인데 사실상 이제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한 가지 소회를 남겼어요. 이제 내가 이제 뭐 퇴임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어떤 연설을 했는데 그 일부 남짓한 연설이었는데 상당히 그게 이제 의미가 있었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대통령실 브리핑 돌발 상황. 이제 그 OBS 기자라고 그 대통령 어떤 일정의 비공개 내용을 이 기자가 유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중계되는 라이브 상황에서 이 OBS의 이제 그 최기자라고 해야 되나? 최기자? OBS 최기자가 대통령 어떤 비공개 내용을 유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난색을 표했다. 뭐 그런 뉴스가 또 어저께 핫했죠. 제가 어저께 뭐 유튜브 보니까는 뭐라지? 그 어떤 약속을 어긴 기자의 강유정 대변인의 어떤 이제 대처법 이래가지고 이게 뉴스에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사람들 반응이 핫한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종료. 이제 제가 이때까지 좀 오랫동안 이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지난 25일이었나? 전쟁이 그때 계속 하나 끝나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23일 날에 전쟁은 종료됐다라고 이제 하였는데 24일 날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서로 간에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계속 이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이게 지금 트럼프는 종료를 했는데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제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종료가 됐다.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이제 이때까지 어떤 전쟁의 어떤 그 타임라인 내용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었다. 향후 전망 이런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상당히 큰 뉴스인데 제가 계속 꾸준히 이 전쟁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이걸 또 드라이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요. 4번 이게 이제 핫 뉴스예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새벽 3시쯤에 올라왔더라고요. 트럼프가 새벽 3시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새벽 3시경에 이제 에너지 시장 장악 선언을 이제 하였단 말이죠. 산 것이죠. 하여튼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리백 관련, 또, 저희 나라는 지금 아리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지금 대대적인 어떤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데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런 이제 에너지 시장 장악, 그리고 어떤 그런 미국의 정책, 이런 거에 어떤 과연 대한민국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드디어 이제 6월 27일이었죠.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제 퇴임을 하였습니다. 차관이었다 하지만은 이제 사실상 그 말년에 와서는 그 장관 노릇을 다 하였죠. 어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군 대표로 나와가지고 어떤 국회 어떤 어떤 질타, 비난, 비판, 모든 걸 다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임기 기간이 1년 반가량 이렇게 차관직을 하였다 하더라고요. 1년 반을 하는 동안에 살면서 이제 들을 말, 안 들을 말, 온갖 이제 욕을 다 먹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엄청 고생을 하였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죠. 이제 그 비상계엄 직후에 바로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뭐 모든 걸 다 해명하고 이제 다 이렇게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잘 해준 것 같다. 저는 지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뭐랄까, 사람이라는 게 뭐 제가 이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잘 해나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김선호 차관이 전 차관이죠. 전 차관이 어제 이제 그 어떤 퇴임 연설이죠. 그 이제 이임 연설인데 사실상 이제 그 퇴임 연설이 되겠죠. 이제 어저께 이제 어떤 자리였냐면은 이제 현 차관이 퇴임을 하면서 이제 후 차관 이제 그 차관에 임명된 다른 차관이 이제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연설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이임식 취임식이었는데 사실상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퇴임식 연설이었죠. 한 1분 남짓한 퇴임식 연설이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비상계엄에 관한 그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또 이렇게 좀 뉴스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상계엄에 관한 어떤 소회를 밝히는데 자기는 이제 그 군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던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후회가 된다, 반성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이제 퇴임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은 뭐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군대가 잘 되길 바라겠다, 뭐 그렇게 그 소회를 밝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가 이제 뭐 기독교 뭐 혹은 천주교 뭐 그런 이제 뭐 그쪽이구나, 이제 종교가 이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내용 면에서는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 정치권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제 국민들은 좀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이제 그런 무슨 말이었냐면 이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어떤 군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깼다. 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제 개인적 어떤 소감을 밝히고 뭐 그렇게 하였죠. 그런데 이제 글쎄 군대라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그 명령과 복종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군대인데. 대통령이 벌인 계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군대가 그러면 대통령의 명령을 이렇게 판단하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모습은 그냥 임무에 충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런 임무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냥 군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령만 이렇게 그 명령을 가장 최선적으로 잘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 그 군대가 그게 정답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양력을 살펴보니까 평생 이제 87년도에 그 장교에 인간해가지고 육군 포병 장교에 인간해가지고 이제 포병 부대를 이렇게 막 하다가 포병 부대에서 장교직을 이제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하여튼 87년부터 해가지고 평생 이제 군대에서만 이렇게 어떤 군 출신이죠. 이제 군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87년이면 그게 세월이 이게 언제죠? 그게 87년이면은 87년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직선제가 이제 어떤 직선제가 이제 시행된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87년에가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그 해잖아요. 그때가. 아무튼 아주 오래부터 이제 세상이 한 몇 번 바뀌는 걸 이제 보면서도 이제 군생활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세상 바뀌는 거에 서 또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떻게 끝에는 말년에는 이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좀 지면서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자리를 이제 다 해내고 좀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대선도 이렇게 치러지고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제 뭔가 이제 군대에 대한 이제 약간 잔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딱 때맞춰 퇴임을 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그 1분 남짓한 영상이 있단 말이죠. 그 1분 영상을 한 1분 남짓한 그 영상을 제가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한 게 아니고 그 풀 영상이에요. 그게 어저께 이분이 이제 그 퇴임 연설 다 전체 영상입니다. 이게. 예. 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그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입니다. 차관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임해왔던 여러분들의 노력이 희석되고 빛을 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는 또 과거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미래가 있습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저는 그 보호의 역할과 그 입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군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이 주저하거나 또 고민스러워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 이런 것 앞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차관 옆에서 잘 보좌해준 우리 모든 실장님들,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실무장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자연인이 됐지만 가서도 우리 군과 국방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죠. 2번.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 돌발 상황. OBS 최 기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 vs 이제 OBS 최한성 기자. OBS라는 제가 이게 언론이 제가 있는 줄도 몰랐죠. 저는 OBS라고 좀 유명한 언론인가 하여튼 저는 잘 모르는 언론인데 하여튼 최한성 기자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그 대통령실 기자겠죠. 출입 기자겠죠. 이제 출입 기자고 이제 강유정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 해가지고 어저께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강유정 대변인이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이제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막 콜록콜록 기침하고 약간 좀 뭐랄까 기백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인가? 이제 그분 보시면은 아주 최연소 대변인이었죠. 백악관 대변인. 그분 보시면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힘 있고 뭔가 이제 깔끔 담백하다 하여튼 정돈된 그런 모습인데 뭔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니까 나이 차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뭔가 어저께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침을 하면서 브리핑을 계속 하길래 제가 보고 있으면서 제가 저분이 요즘 일정이 바쁜가 되게 몸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걸 깨뚫었어서 그랬을까? 최한성 기자가 이제 그 돌발 질문을 하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이제 27일 금요일 이제 오늘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그 언론인 사장들과의 어떤 그 만찬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만찬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 언론인 사장들은 누구이며 뭐 어떤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언론인 사장들과의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인 사장들과의 어떤 그 만찬,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비공개 내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 사항이죠. 보안 사항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발설을 한 거죠. 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약간 좀 난색을 표하면서 그런 거는 어떤 기자들과 대통령실 간의 어떤 그 약속이 아니냐. 이렇게, 이 라이브 방송이었죠.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이렇게 비공개 내용을 이렇게 발설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강유정 대변인이 약간 좀 이제 항의하듯이 이제 OBS 최한성 기자한테 이렇게 받아치고 그렇게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지금 비난 일색이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영상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하나같이 다 이제 뭐 최한성 기자 누구 이 기자 누구야? 이 기자 빨리 뭐 어떻게 족쳐 출입 이렇게 불허해 막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제 그거죠. 이 사람은 본분을 다했다. 그거죠. 기자니까. 기자란 이제 어떤 뭐랄까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수한 정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될 뭐랄까 제 생각입니다.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기자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 좀 나이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은 기자들한테도 조차 이렇게 알려서는 미리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보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미흡한 문제이지 어떤 그 보안 내용이라고 이렇게 발설했다는 기자의 잘못인가?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죠. 어떤 대통령실과 어떤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어떤 이 사람들은 생리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기자라는 어떤 그걸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기습적인 질문은 좀 좋았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알아버린 것이죠. 6월 27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인 사장들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또 과거 누구지? 19대 대통령처럼 이제 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또 무슨 수를 꾸미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국민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자가 알아버리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보안이란 없다. 기자가 알면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민감한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과 언론인 사장이 이제 만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언론인 사장이 만찬을 가진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비공개였다는 것이 그게 이제 좀 국민들은 이제 몹시 더 궁금해진다 그거죠. 왜 만찬을 가지며 왜 그것이 비공개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1분 남짓한 영상인데 1분 남짓한 영상인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오늘 저녁에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좀 마련됐고 그거는 네, 어떤 분들 참석하시고 어떤 성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개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언론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비공개 행사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근데 저도 지금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할지언정 그건 비공개 행사인데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는데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자분들 다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서로 그 정도는 약속이 돼서 질의응답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자, 이제 3번이죠. 3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종료. 자, 전쟁이 종료가 지금 되었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상태고, 그럼 어떻게 전쟁이 종료되었으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제 연결이 이어져 왔나. 그러니까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나. 이제 그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는 이제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어떤 이제 사실상 이번 전쟁을 이렇게 뭐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평화적으로 이제 종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뭐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서로 미사일 난사를 하니까 오히려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던 이제 그 민간인들이 엄청 고통받고 이제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막강한 파워의 어떤 개입으로 해서 이번 전쟁을 나름대로 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덜 하도록 해서 이제 끝낸 게 아닌가. 왜냐면은 미국이 뭐 계속해서 뭐 게릴라전에 참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스텔스 폭격기 한 방으로 이제 전쟁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번 전쟁의 어떤 주요 인물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전쟁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제 공격, 처음에 이제 그 예상 불허한 어떤 선제 공격으로 이제 전 세계를 어떤 놀라게 했죠. 이제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은 사실 이번 전쟁에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제 6월 한 17일, 18일 전쟁이 막 격화되고 그 미국이 막 개입을 하느니 마느니 할 때 이제 중간에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란 지지를 하면서 어떤 또 이렇게 어떤 이번 전쟁의 모습을 드러냈죠. 국제사회의 어떤 그 리더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인물로 이렇게 다시 푸틴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 세계 평화 질서에 이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 평화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버리면은 글쎄요. 그게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란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조용히 시키면 그것도 평화가 되겠지만은 또 이제 어떤 그 강대강 힘이 어떤 그 50대 50의 힘이 이렇게 힘의 무게가 딱 이렇게 양분되면서 서로가 어쩌지 못하는 서로가 견제하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이상적인 평화가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푸틴의 역할이 좀 컸다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아무튼 그랬고요. 이제 전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이제 최초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전쟁을 6월 11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시작을 6월 11일로 보죠. 6월 11일로 보았기 때문에 6월 23일을 이제 전쟁 12일째가 되는 오늘 전쟁은 끝이 났다. 그렇게 하였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어요. 트럼프가 23일 자기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쟁은 종료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을 하면서 트럼프왈 트럼프가 이제 12일간의 전쟁이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럼 12일이 무엇이냐면은 11일부터 23까지 계산을 하면 12일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전쟁 시작을 6월 11일로 봤다는 거죠. 그럼 6월 11일로 이제 우리가 가보자는 것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 되겠습니다. 자, 6월 11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을 60% 보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니까 이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20% 보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6월 12일 날 이제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제 그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소집해가지고 이제 그 이란이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이제 그 양을 늘렸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이란의 어떤 그 제재를 어떻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그 할지 말지를 이제 그 찬반 투표를 엽니다. 찬반 투표를 열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제 19개국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11개국이 반대를 합니다. 11개국,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35 가운데, 그리고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 19개국이 찬성을 했고, 19개국 찬성 국가에는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서방 사회, 모두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IAEA의 어떤 그 우라늄 20%라는 어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찬성을 하였고, 그리고 1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여러 나라가 또 이란과 또 이렇게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또 이제 대한민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은 기권하였어요. 기권했고요. 그리고 이제 3개국이 이제 11개국과는 반대로 이제 19개국과는 반대로 이제 반대를 했죠. 찬성과는 이제 반대를 했죠. 이 3개국은 이제 그 러시아, 중국, 이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 이제 국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개국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그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투표에 이제 투표를 아예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제 그거죠. 찬성 19 반대 3이죠. 압도적이잖아요, 찬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좀 올려가지고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13일 돌연 이제 그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공습을 가합니다. 공습을 가하면서 네타냐후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절차에 따르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지금 IAEA 말 들어보니까 고농축 우라늄이 60% 양까지 보유했고, 이 60%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60%면은 이게 얼만큼 위험하냐면은 90%가 되면은 이제 핵미사일이 완성이 된다고 말이죠. 90%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0%면은. 그러면 60에서 90까지 해서 핵미사일 완성이 되는 그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IAEA에서. 그러니까 이제 곧이죠, 곧. 이제 이란은 세계멸망 버튼을 이제 가질 어떤 그 순간에 와 있단 말이죠. IAEA가 어떤 그렇게 긴급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영원한 적이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역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에서는 얘가 가지면 안 돼. 그럼 우리가 핵 맞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로 12일 투표가 이제 10개국 찬성으로 끝나니까 이제 바로 공습을 가해버리죠. 테헤란에다가. 공습을 언제 가했냐? 13일 새벽에 이제 공습을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할 그게 없다. 지금 이란이 핵미사일의 눈앞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때려버린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좀 약간 혼란에 빠졌죠. 왜? 우선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이제 일반 이제 그 국제 어떤 그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우라늄이 이란이 60%라고 하는데 고농축이 이란에서는 20%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핵미사일 그 개발할 그 아무런 의지도 없고 20%는 평화적 고농축 이제 우라늄이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연구, 교육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제 20%까지 늘린 것이지 60% 이거 아예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거짓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6월 13일 테헤란의 공습을 받자마자 이란의 공식적인 성명이 뭐냐면은 야 이스라엘 이거 악마들이다. 왜 악마냐? 국제 원자력 기구가 60%라는 거짓 선동하게끔 만들고 그 선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대의명분을 얻어 가지고 우리를 때린다.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란이 13일 때까지만 해도 한 15일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계속 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많았죠. 아니 어차피 이렇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사회가 투표가 열렸고 이제 곧 있으면은 유엔 안보리에도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고 이렇게 뭐 할 텐데 왜 성급하게 때리냐? 너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은 일단 전쟁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은 일단 인식이 왜 먼저 폭력을 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나쁘다. 뭐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었냐? 이란은 항상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맞으면은 무조건 그 다시 폭력으로 보복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그 밤에 13일 밤에 이제 13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이게. 13일 밤에 금요일이 된 거죠 이제. 13일 밤에 금요일 날 이란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이제 공습을 가합니다. 미사일을 엄청 날렸죠 이때. 엄청 날렸는데 또 이제 그 아이언돔을 발동해가지고 또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걸 많이 방어했죠 또 이스라엘에서. 그 방송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계속 실시간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봤을 거예요 그거 이제. 저렇게 미사일을 다 막아버리는 그 공중에서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100% 막지는 못하고 이제 한 90%는 막았다죠. 90%는 막고 이제 뭐 10%는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99%를 방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이 보낸 미사일 99% 막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란이 최초의 13일날 때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13일날 어떤 성명을 내냐면은 그렇게 무력으로 때리는 건 잘못됐다.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무력으로 이렇게 먼저 공습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 뭐랄까 이사회 소집 때부터 찬반 투표 때부터 뭐 이렇게 전쟁 때까지 줄곧 이제 이란 편을 듭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 편을 들고 반대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란이 곧 있으면은 세계 멸망 버튼인 그 핵미사일을 갖는다.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네타냐후의 어떤 그 공격을 좀 지지한다. 뭐 그런 입장을 냈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평화와 대화가 좋지만은 뭐 이란이 먼저 그걸 거부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늘리면서 어떤 그 국제법이죠. 그 어떤 그 핵 비확산, 핵 불확산 뭐 이런 이제 핵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그 핵의 위험을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국제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자초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뭐 불가피하다. 막 그런 이제 입장이 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3일부터 해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미사일을 주고받습니다. 계속해서 뭐 쉴 틈 없이 주고받고 여론전도 펼치고 막 하죠. 트럼프가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뭐 내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제 하다가 트럼프가 그 19일 날에 그 자기 SNS에 그렇게 SNS가 아니고 백악관에서 이제 그 공식 성명을 냅니다. 이란에게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19일 날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그 참전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19일 백악관에서는 이제 공식 성명이 나왔죠. 여기서 2주간 지켜보고 전쟁 참전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 사이에 이란은 항복해라. 항복하고 이제 핵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란에게는 2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9일 날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전략이었단 말이죠.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 22일 날 6월 22일 이제 그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해가지고 이제 그 새벽 2시 반에 그 이란의 스텔스기가 날아갑니다. 미국에 스텔스기가 날아가가지고 B2 스텔스기가 날아가가지고 이제 그 벙커버스터라고 이제 잘 알려졌죠. 이번에 그 벙커버스터 이제 그 폭격을 가하면서 이란의 그 핵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60% 이제 이렇게 늘려있던 이제 핵시설을 이제 다 파괴합니다. 총 3군데 폭격을 가했죠. 그때 어디 가했냐면은 이제 테헤란 남쪽으로 해가지고 테헤란 보시면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포르도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나탄즈 조금 더 남쪽 내려다 보면 이스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3군데가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이제 농축 우라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설들을 다 파괴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파괴하고 이날 이제 22일 날에 이제 국방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명을 내죠.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다 파괴됐고 이제 이란은 핵미사일을 이제 만들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뭐 우리의 임무는 뭐 잘 됐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이제 최대한 인명 피해가 없이 작전이 잘 완수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이전에 앞서 16일쯤인가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미국 기자들과 이렇게 브리핑을 여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대통령의 임무를 따르는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 작전 옵션을 제공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미국 군대가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한다는 그 어떤 그 임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술 옵션들이 있다. 그 옵션들 중에서 이제 트럼프가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설명을 또 하고 자기는 그 역할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 작전은 가장 인명 피해가 없이 그 이란의 그 핵무기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트럼프에게 제시했었고 트럼프는 이제 그러면 국방부 장관아 그러면은 그 작전을 하게 됐을 시 성공 확률은 몇 %이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할 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작전이 가장 이제 확률이 높고 이제 인명 피해가 적고 이런 그런 이제 설명을 하겠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거기다 작전에다 사인을 하니까 이제 작전이 발동돼 가지고 이제 파괴가 됐다 그거죠.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이란의 핵미사일이 상당히 이제 세계 위협이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인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서 이 작전이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트럼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이제 27일이죠. 어제가 27일이었죠. 어제까지 27일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은 이제 좀 22일 날에 어떤 이 작전이 끝나고 이제 좀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평가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그래도 평화적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를 이 전쟁을 잘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란의 핵미사일은 무력화시켰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졌던 갈등과 위협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결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잘 해결됐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6월 23일 트럼프가 이제 SNS를 통해서 전쟁 종결 선언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염려하던 그런 갈등도 모두 해소가 됐고 이란의 어떤 핵시설도 무력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스라엘한테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쟁 그만해라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알았다 이제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 종료 선언했죠 23일 날. 그런데 같은 날이죠 23일 날 이제 이란이 카타르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6발을 발사합니다. 이제 6발을 발사하면서 뭐 이란은 항복하지 않는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에게 폭격을 가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 6발 날렸죠. 날렸는데 6발 중에 5발은 이제 미군 기지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서 그 공중에서 요격이 되었고, 단 한 발, 6발 중 단 한 발이 이제 그 미군 기지에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졌는데 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미비하게 끝났죠. 그런데 이날 이란이 미사일 6발 쏘기 전에 사전에 카타르 정부하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타르 정부하고 미국 정부에다가 야, 우리가 이번 폭격받은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카타르 내에 있는 그 너네 미군 기지로 미사일 날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왜 알렸냐 하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카타르가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한테 화력적으로 이제 밀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란도 전쟁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하메네이라는 어떤 그런 지도자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뭐 민간인이라든지 많은 군인들, 학자,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서 상당히 학자들이 이란인 학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거의 뭐 다 죽었다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명분을 위해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6발 날린 거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확전은 바라지 않고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제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 우리 이란은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뭐 미국한테 복수를 했다. 뭐 이런 이제 그걸 남기기 위해서죠. 그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좀 끝나나 싶었는데 6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말을 하죠. 야, 간밤에 이란이 또 우리 텔아비브에 이제 공습을 가했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이제 다시 또 24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에다 공격을 합니다. 다시 또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양자가 다시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25일까지 갑니다. 25일까지 가니까는 트럼프가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공식 성명을 냈죠. 이제 뭐 이렇게 두 나라 그렇게 하면은 미국으로서도 뭐 중재한 결단이 있다. 뭐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양자간에 이제는 좀 그만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25일부로는 더 이상 이제 서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무런 조짐이 없고 이제 전쟁이 끝난 상태죠. 이제 끝난 상태고, 하지만 뭐 좋게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성명을 냅니다. 야, 이란아, 너네 또 핵미사일 하면은 또 핵미사일 해가지고 어떤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지 어떤 핵 비확산 이런 국제법을 어긴다 하면은 우리는 또 공습을 가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란에서는 이제 공격해 온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면서 그렇게 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의 22일 날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이제 무력화되면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위협, 갈등이 해소가 되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근데 이 두 나라는 항상 그래요. 이 두 나라는 항상 이제 우회적으로라든지 직접적으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간에 교전이 좀 있고 항상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전쟁이 한데도 뭐 이상하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심했죠.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미국의 전쟁이 또 시작됐죠.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전쟁. 이제 미국은 이제 무슨 전쟁이냐? 이제 NGO와의 전쟁이죠. NGO와의 전쟁.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 3시에 그 자기의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그 글을 올립니다. 7월 4일 내로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 장악을 선언하였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3시에 올라온 글이죠. 28일 새벽 3시에 이제 트럼프가 그 7월 4일 내로 그 미국의 새로운 위대한 법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위대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 어떤 법이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 뭐 안보, 뭐 복지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법안이 국회를 이제 하원 상원을 통과해서 자기 책상에 그 서류가 올 거래요. 그럼 자기는 7월 4일 내로 그 온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7월 4일부터 이제 미국은 다시 상당히 위대해진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았죠. 담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주는 게 이제 이거죠. 이거에 Dominating the Energy Market.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죠. 이게 이 말이 이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트럼프란 누구인가? 트럼프는 그 NGO와 상당히 그 사이가 안 좋고 NGO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삐뚤어집니다. 왜냐면은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죠.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랑도 이제 갈라진 이유가 그거였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떤 그 전기차를 의무화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말이 이제 안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 맡겨라. 결국 소비자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그렇게 뭐 강제로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점차 소각시키고 전기차를 이렇게 뭐 의무화시키는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듯 이제 트럼프는 뭔가 이제 어떤 사고 발상이 약간은 좀 뭐랄까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할까?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지도자들이 뭐 재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사고관념이 21세기에 머물러 있죠. 실리 원칙, 극단적인 실리 원칙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 어떤 수를 써가지고 강제화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이러면은 요 근래에서는 유럽이라든지 국제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을 이용하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막 그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시장에 맡겨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에너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미국이 뭐 전 세계 에너지를 이렇게 다 보유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싸게 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기존까지 미국이 이제 에너지 시장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막 끌려다녔다는 그런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 일단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어떤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어떤 미국 쪽으로 가져오겠다.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우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뭐 그런 뜻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재생에너지. 그렇게 막 재생에너지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이제 에너지 시장 선점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백 같은 경우가 이제 캠페인이랍시고 해가지고 뭐 화석 에너지를 뭐 사용 못하게끔 지금 한다. 트럼프는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 그 시장에 맡겨야지 그게 뭐 재생에너지가 강제로 이렇게 뭐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이제 어떤 이제 재생에너지 뭐 그리고 뭐 에너지 같은 여러 새로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강제하는
또 그 유럽에 맞서가지고 좀 싸우지 않겠나. 따라서 이제 그 아리백도 뭐랄까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 아리백이 주춤거리면 이제 대한민국도 에너지 사업에 좀 이렇게 좀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리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또 판매한다는 것이죠. 뭐 아리에 보시면 어떤 이제 PPA라든지 그 REC 같은 게 있죠.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있는데 이제 해외 기업에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국내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전략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뇌피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재생에너지 양을 엄청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그 기업에서 사용할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국제사회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향후 판매할 전략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아리백에 따른 그 정부의 어떤 재생에너지 어떤 그 정책이 약간 좀 뭐랄까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주도하에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펼쳐진다면은 과연 트럼프가 재생에너지가 강제로 이렇게 장악하고 이런 걸 놔둘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미국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겠다. 도미네이팅 더 에너지 마켓. 이것은 이제 좀 뭔가 약간 좀 신선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건 좀 알고 계시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선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종료가 됐고, 그리고 세계에는 중동에는 다시 이제 뭐 어떻든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국제 유가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원자재 이런 어떤 시장 가격들은 좀 이렇게 좀 안정을 되찾겠죠. 지금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 이제 1,200원에 사 먹던 그 빵들이 이제 1,600원, 1,700원 이렇게 한 20-30% 가량 올랐고, 뭐 과자들도 그렇고, 과자하고 빵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뭐 언제지? 지지난 주인가? 뭐 라면이 한 개에 2,000원이다 해가지고 라면 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였는데, 사실 저는 라면 잘 안 먹거든요. 라면 잘 안 먹고 이제 과자하고 빵을 좀 잘 사 먹는데, 뭐 브랜드 말해도 되나? 삼립, 기린? 하여튼 그쪽 빵들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어지간한 베이커리 빵은 별로 안 먹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 빵이 있긴 있는데, 이제 거긴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안 먹고, 빵을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삼립, 뭐 기린, 이런 이제 빵을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빵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그 빵을 자주 사 먹는데, 그게 제가 1,100원, 1,200원 이렇게 사 먹었는데, 요번 보니까 뭐 1,700, 1,8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가격이 30% 가량 오른 건데, 야, 이게 뭐 30-40% 이렇게 막 가격이 이렇게 띵뛰게도 되나. 너무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했습니다. 아무튼, 빵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과자도 많이 오르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특히 따지고 봤을 때 이제 고임금도 고임금이지만 임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그 원자재, 어떤 뭐 연료, 뭐 이런 가격들이 이제 또 오르다 보면은 또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는 평화가 왔기 때문에 좀 이제 또 대한민국 어떤 거 물가, 뭐 경제도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